자, 이제 이 문제 제 두 번째 2강에 크로노토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멋있게 써져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첫 문단을 보면 핵심 소재가 크로노토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처마 주술, 처음과 마지막, 주어 서술어. 근데 여기 처음에 보니까 시공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개념이겠죠. 뭔가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또 역접의 접속어가 바로 이어지니까 주목해 봐야 될 거고. 그래서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을 제시한 또 바흐친 사람 이름도 나왔죠. 여기도 크로노토프 나오고 있죠. 아, 요거 중심화제인 거 느낌 오면 굉장히 감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쭉 시간 공간을 받쳐서 즉 크로노토프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면 요건 중심화제다. 시공간은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상태이며 시공간은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 1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공간은 객관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 함축적 의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차원, 물리적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건 저걸 빼는 건가? 아니면 포함해서 가는 걸 봐야 돼요. 함축적 의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함축적 의미 차원. 자, 객관적 차원 빼야 되니? 포함해야 되니? 크로노토프를 논의하려면. 그렇죠. 다 포함돼야 돼요. end야. 그래서 end O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O면 얘만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지문은 객관적, 물리적, 함축적 의미 차원이 다 뭡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최소한 객관적, 물리적 차원이 필요 없다든가 제외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틀리게 되는 거야. 그거를 조시하면 되죠. 그래서 객관적, 물리적, 함축적 부분이죠. 그래서 크로노토프에 관련된 건데 크로노토프는 요거 다 읽고 나니까 이게 중심 화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미한다니까 여기서부터 의미한다라는 것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개념이라고 친절하게 써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간 본질적인데 내 시간과 공간 여기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얘가 정리한 문장이네. 빨리 감 잡으면 되죠. 별개의 여기도 있잖아요. 별개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융합된다라고 되는 거죠. 불가분, 그죠? 그 다음에 융합된다라고 하니까 객관적, 물리적, 함축적 다 합쳐서 봐야 된다는 뜻이야. 이런 것들은 어디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가둬놓으면 그렇죠? 융합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야 돼요. 불가분의 관계.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크로노토프만 간단히 써놓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어떠한 의미라고? 시공간, 예술적 효과 두 가지죠. 시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술적인 효과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개념 제시. 그 다음에 바흐친이죠. 바흐친이 얘기했었던 거는 뭡니까? 시공간이 본질적 불가분의 관계다 해서 요 시공간이 융합이 된다고, 융합이 된다라고 본다. 해서 시공간을 통해 가시화되며 가시화되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완전체로 통합된 상태이며 그래서 바흐친이 얘기할 때 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죠. 객관, 물리,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차원이죠. 함축적인 의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의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의식을 또는 논의 대상을 던져준 겁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물론 마지막 문단을 성급하게 볼 수도 있는데 차례차례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개념이라든가 특징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 첫 번째 문단, 중심화제만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비교적 좀 길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문단은 비교적 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 바우치는 크로노토프가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하고 해서 하였다 여기고, 아마 설명이니까 앞뒤가 계속 이어질지 달라질지 비교대조할지 계속 이어질지 좀 봐야죠. 또한이니까 요거 최소한 앞문장 이어받은 거지. 시간과 공간의 융합. 첫 번째 여기에서 봤는데 시공간의 융합. 여기 좀 이렇게 봤었는데,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야기는 구체적인 모습과 그렇죠. 크로노토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 느낌에서 쭉 보니까 첫 번째 문장 여기 끊고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또 예를 들어라고 하는 거니까 예시가 있구나. 마지막 문장 정리하기 전에. 근데 여기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되어야 한다.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 독자에게 사건이나 인물 또는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과 관련이 되는 거죠. 요것이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크로노토프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우치는 크로노토프가 여기죠. 크로노토프가 중심화제 이어받은 거예요.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하고 사리붓기하며 혈관 피가 흐르도록 한다 해서 구체화죠. 구체화.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한다. 사리붓기한다. 이야기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야기를 심화시키는 건데, 사리붓기하는 것은 심화, 발전되는 거죠. 혈관에 피가 흐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뭡니까? 사실감, 생동감 또는 뭡니까? 어떤 생명력, 역동적인 거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좀 쓰죠. 크로노토프가 생명력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풍부한 어떤 표현력을 갖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크로노토프로 갑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해라? 설명문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크로노토프에 대해서 또 뭔가 특징을 설명하겠지. 그렇게 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 어디에서 마무리되는지 좀 보면 되죠. 그래서 광대한 낯선 공간을 필요로 한다. 작은 따옴표를 한번 봐주고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등 구체적인 공간은 객관적이고 피적인 것에 불과하며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키워드들이네요. 객관적 차원에서 벗어나 몸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 같은 함축적 의미를 담게 되는 것. 이거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시간과 공간이 결합한다. 여기 있잖아. 융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1문단이죠.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1문단에서 언급된 내용이에요. 화살표를 연결할 수도 있죠. 함축적 의미도 역시 1문단과 연관이 되네요. 또한 시간과 공간의 융합은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걸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미지를 창조한다 1번. 그 다음에 형체, 뭔가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구체화가 되는 거죠. 구체화가 이렇게 설정이 되네. 이야기는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가진 채로 전달된다. 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죠. 3번이네요, 이게. 근데 전달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가진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죠. 그래서 크로노토프는
서사적, 줄글로 쓰여진 그 사건을 구체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거의 핵심 문장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첫 번째 문단 내용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된다고 융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이죠. 융합해서 이미지가 창조가 되고, 이미지 창조 플러스 형체 부여라고 했죠. 이게 바로 뭐라고? 구체화, 사건을 구체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의 구체적인 모습과 여기 있잖아요. 구체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여하고 어떻게 된다?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면 키워드만 연결해도 돼요. 나머지는 뭡니까? 예시적인 거죠. 그래서 뒷받침 근거로 예시를 사용하고 있다. 예시 근거 사용하고 있다. 끝이에요, 요게. 크로노토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 문단 이어서 상수란 거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새롭게 바뀐 게 아니라 요 두 번째 문단은 1문단 이어서 분석 상수를 한 거예요. 분석 플러스 자세히 쓰고 있고 논지 전개 방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전달이 안 됩니다.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글을 보도록 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다음 문단을 보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정도로 되게 좀 길죠. 그래서 다음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첫 번째 문단을 이어받아서 두 번째 문단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한편 크로노토프는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 뭔가 대단하고 새로운 제재, 새로운 대상이 나왔으면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문단도 지금 딱 보니까 뭐예요? 크로노토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문은 중심 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써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포스트를 박아놓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소설뿐만이 아니라 요 앞부분이죠. 소설은 몇 문단? 1, 2문단이었죠. 1, 2문단의 소설뿐만이 아니라 연극을 분석하는 데도 용이하게 활용이 된다. 연극을 분석할 때도 활용이 된다. 게임 끝났네? 두 가지로 내용 좋네요. 그래서 소설에 대한 소설에도 활용이 된 것은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어떤 소설이나 희곡 같은 예시작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돼서 소설인데 요거는 지나가는 내용이고 1, 2문단이에요. 1, 2문단. 요거는 판단력을 키우라는 차원에서 쓴 거지. 원래는 안 써야 될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연극을 분석할 때 활용이 된다. 연극으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소설이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한다면 연극은 무대에서 시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극의 크로노토프는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데 쓰기를 잘했네. 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과 요 연극에 관련된 거, 요 두 가지를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비교, 대조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은 어떤 거니? 만약에 구별된다라고 그랬는데, 대조적으로 또 구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시공간의 시청각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 의존한다. 소설부터 볼까요? 언어, 의존.
그 다음에 연극은 시련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네, 시청각이라고 할까요? 네, 시청각에 의해서 상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연극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은 연극이 직접 표현하고 제시하는 명시적 소용되는 네, 시공간으로 자, 해서 시공간이죠. 여기 시공간 이렇게 좀 쳐서 두 가지 명시적 시공간 1번, 그 다음에 함축적 시공간 2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 시공간 3번으로 나뉜다. 그래서 요 연극이죠. 그래서 요 밑으로 가서 크로노토프 밑으로 가서 연극으로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면 그죠? 예, 차이가 있는데 시공간에 관련돼서 어떻게 됩니까? 명시적 그죠? 네, 명시적 그 다음에 함축적 그 다음에 예, 심리적 시공간으로 나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거 이어받아서 예시 드는 거예요. 역시 논지전개 방식에서 예시 근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있겠죠. 그래서 유리벽에 솔이 붙어있는 아늑한 거실로 해서 명시적, 함축적, 심리적 공간인데 쭉 보니까 이는 연극이 시각적으로 제시한 명시적 시공간으로 해서 명시적 시공간의 예시가 먼저 나왔네요. 여기에서 중산층의 부분이에요. 안정된 삶을 보여주는 거실의 시공간과 음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유리벽 밖의 시공간이 충돌하면서 시공간 충돌만 보면 돼요. 충돌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이게 함축적 시공간을 형성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시공간은 상징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함축적 시공간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공간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시공간 충돌은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죠. 새로운 이미지가 바로 요거니까 함축적 시공간. 여기에 명시적 시공간은 관객이 시청각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받아자. 명시적 시공간의 특징과 함축적 시공간의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는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지만 요것도 좀 밑줄쳐요.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지만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다시 떠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 시공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축적, 여기죠. 그 다음에 심리적 시공간, 그죠? 네. 그래서 심리적 시공간을 형성한다 해서 심리적 시공간, 이렇게 봐야 되겠죠? 1번, 요거 2번. 명시적 시공간은 어디 갔나? 그 다음에, 네. 저 앞에 있어도 되고, 앞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명시적 시공간이니까, 어디 갔습니까? 네. 명시적 시공간, 요거를 그냥 3번으로 잡읍시다. 앞에 잡으나 뒤에 잡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한다. 그래서 명시적 시공간에 관련된 것으로 또 마무리하고 있죠. 조심해야 되겠네. 명시적 시공간은 있는 그대로, 얘 먼저 하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보기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크로노토프죠. 네,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점. 플러스 또 뭐가 됩니까? 새로운 이미지 형성이죠. 네, 새로운 이미지 형성. 자, 명시적 시공간이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되겠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쉽게 갈 수가 있지만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점,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라는 점.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명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시 근거 말고 추가적으로 저기 앞에 있는 거 함축적 시공간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면 그때 더 자세한 키워드들을 따와도 되는데 저 정도는 그냥 열거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리적 시공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았다. 네, 세 번째 문단도 마무리. 그래서 크로노토프는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올해 모의고사에서 사설 모의고사든 공공 모의고사든 활용할 수 있는 예술 관련 분야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빨리 갑시다. 다음에 네 번째 문단. 그죠? 요게 이제 마무리인가요? 아이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으로 가면, 자,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에서 어쩌저쩌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과 마지막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거죠. 어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빠르게 간다, 귀곰? 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명은 아니고, 아무튼, 그걸 보니까 좀 인상적이긴 하네. 우리도 빠르게 갑시다. 해서 네 번째, 그렇다고 빠뜨리고 가진 말고. 그래서 크로노토프는 해서 연속성 한번 봅니다. 마지막도 결국은 좀 옆쪽으로 쓸까요? 너무 크게 썼나? 그래서 네 번째 문단도 크로노토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로노토프. 중심아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논설문이 아니면 설명문 중심아지 붙잡고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가 결합하면서 해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에서 시공간의 결합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좀 더 여러 개가 합쳐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한번 가보죠. 즉 관객은 작품의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경험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요 자체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죠. 앞에 걸 좀 꼭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자, 크로노토프는 여기죠. 여러 개의 시공간 의미하지만 크로노토프를 환기한다 해서 뭔가 조금 더 볼까요? 한편의 연극 쭉 해서 여러 장면은 구성이 되고 여러 개의 시공간은 조화를 이루거나 자, 조화와 대립이죠. 연결되는데 그죠? 연결이 일단 돼야 되죠.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이미지를 만든다. 또한이 또 있네. 여기. 자, 또한 크로노토프는 관객의 감상 과정에 관객들의 감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허구적인 실제로 공존하고 있는데 각각의 허구적 시공간과 실제적 시공간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허구적 공간이죠. 실제적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관객은 허구적 시공간을 보며 기억을 활성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예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결론인 줄 알았더니 과정이네. 앞에 있었던 거. 다른 작품에 대한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한다. 그럼 크로노토프에 대해서 뭐의 얘기를 하고 있나요? 자,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공간 결합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시공간 결합을 통해서 창조 플러스 여러 개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요 크로노토프는 여러 개의 시공간으로 가야 되겠네. 플러스 조화, 옆으로 가야 돼요. 조화, 대립, 연결, 요런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와야 되네. 그 다음,
이 또한 전체를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가 결론인 거야? 시공간 결합을 통해서 이게 결론인 거야? 이게 결론인 거야? 이게 결론인 거야? 최종적인 결과는 얘예요.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거 앞에서 얘기한 건데 앞문단 정리해 준 거예요. 요건. 여기서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앞문단 정리 요약한 거예요. 허구적 공간과에서 연극의 예시로 보는 거죠. 아까 연극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극으로 크로노토프가 와야죠.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 연극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연극에서는 그죠? 허구적 공간과 실제적 공간인데, 허구적 공간, 그 다음에 실제적 공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을 활성화하는 거죠. 지식을 동원하는 거죠. 기억에 있는 기억 지식을 동원하게, 활성화, 동원 다 같이 써놓을게요. 활성화시키거나 그것을 끄집어내서 동원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느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예술적인 감각으로 감상을 할 때 요걸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뭡니까? 크로노토프에 대한 동원하게 된다 해서 특성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크로마토프의 무슨 특성에 주목한 거예요? 시공간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극으로 연결한 거니까 시공간 결합을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게 본 거예요. 여기서도 시공간이 있었죠. 세 번째 문단에서 시공간을 언급했어요. 여기서도 시공간이 융합이 돼서 구체화된다라고 그랬어요. 이러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내용이죠. 크로노토프죠. 크로노토프는 시공간 융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군이라고 파악하면 돼요. 숨은 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